자, 이번 시간은 이제 4장에, 자, 정보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와 관련된 이제 개념, 그리고 의의, 그리고 정보와 관련된 이제 다양한 그런 그 견해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잘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이번 시간 강의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입니다. 자, 정보하죠. 정보화에 대한 부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정보와 관련해서는요, 먼저 이 정보에 대한 개념, 그 의의를 한번 좀 봐야 되겠죠. 정보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개념과, 그 다음에 그 의의입니다. 의의. 자, 정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요,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활용을 해서 어떤 사회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또 그러한 활동의 활동을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정보화의 개념입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자, 그럼 이제 주요 학자들인 경우에는 정보화를 어떻게 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주요 학자들의 견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맥클럽이라고 하는 학자가 등장하죠. 맥클럽. 자, 맥클럽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식산업이 이제 주가 되는 지식사회를 예견을 했습니다. 이 맥클럽은 지식사회를 예견했다라는 것이죠. 예견했다. 그래서 모든 경제면에 있어서, 전체 경제면에 있어서 지식의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이다. 지식산업이. 비중이 커질 것이다 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브라이언이라는 학자는, 자, 오브라이언인 경우에는, 자, 정보사회라고 하는 부분이 경제활동의 영역에서 제조하고 이제 판매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변한다? 정보와 지식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영역으로. 그러니까 정보를 제조하고 또 판매하는 영역으로 이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제 흐름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문화된 정보산업, 새로운 어떤 기술의 활용, 자, 그런 부분들이 유력해지는 사회가 바로 정보화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엘빈 토플러죠. 자, 이 엘빈 토플러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산업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동적인 성격을 산업사회인 경우에요. 산업사회인 경우에는 이런 얘기죠. 굉장히 좀 획일화되어 있죠. 획일화되어 있고, 또 표준화,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사회인 경우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정보사회로 넘어가게 되면 정보사회에서는 이런 얘기죠. 정보사회는 유연성이 있고 다양화, 유연화, 그 다음에 분산화, 개별화,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차이점이 있죠, 여러분. 산업사회인 경우는 어떻게 획일화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고 집중화되어 있지만 이런 얘기죠. 지식사회를 접어들어가면 다양성과 유연성과 분산화되면서도 개별화의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니거라고 하는 학자는 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자, 베니거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첨단 정보기술의 발전이 되면서 그러한 부분들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고 정보기술의 발달이
발달이 바로 100년 이상이 된 과정상의 기술적 결과다. 100년 이상 지속이 된 과정상의 기술적 결과다. 이러한 얘기를 바로 이제 각각의 다른 학자들이 정보화에 대해서 언급을 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정보화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서 정보의 가치가 증가한다. 정보 가치가 증가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경제가 활성화된다. 자, 세부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자면은요, 산업의 비용들을 점차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가 있고, 정보화를 통해서 이제 국내 시장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세계 시장을 무대로 해서 진출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글로벌의 어떤 그런 경영 체제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산업이라는 것이 이제는 21세기의 기간산업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21세기의 기간산업. 정보통신산업이죠. 그래서 정보화가 바로 성장과 고용을 촉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라는 것이 뭡니까? 고부가가치죠. 상당한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가 있다. 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삶의 질이 향상이 됩니다. 삶의 질이.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정보기술을 응용함으로 인해서 환경관리도 원활하게 수행할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이제 원격 의료 시스템이죠. 자, 원격 의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죠. 굳이 내가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진료를 받아서 내가 병이 있다라고 한다면 진찰을 받아야죠. 그럼 병명을 찾아서 뭐 약을 처방을 받든지 주사를 맞든지 그런 어떤 그런 의료의 어떤 그런 행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상간이나 도서 벽지에 있는 분들은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 경우는 어떤 부분이 가능해요? 원격으로 진료가 가능하잖아요. 원격으로. 그런 시스템만 구축만 되어 있으면 그런 얘기죠. 그래서 벽지 주민들로 하여금 도시에서, 대도시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와 교육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하죠. 의료도 되지만 또 어떤 부분도 가능해요? 교육도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죠. 시간과 공간을 이제 전부 다 초월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다. 그 다음에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지를 확대하는 기반으로 제공이 될 수가 있다. 또 이제 전국에도 공공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또 대학 도서관들도 있죠. 자, 그런 부분도 인터넷망을 통해서 이제는 공공도서관이나 대학 도서관 하면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터넷망을 통해서 전부 그런 부분들이 공유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문화의 어떤 질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열린 정보 채널을 통해서 무엇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자, 민주주의 실현도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정보 채널을 점차 이제 다양화시키고, 자, 그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이제 확대가 될 것이다. 자, 어떤 부분이 가능하겠습니까? 전자투표도 가능하죠. 투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전자 여론도 이제 수렴합니다.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간접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해서 직접 민주주의 도입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화다. 자, 이 의미는 뭐냐면은요, 인터넷이나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통해서 사이버 세계를 형성한다는 얘기죠. 사이버 세계.
형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계적인 어떤 정책들, 또 기술 정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한 기술 수준을 세계화로 촉진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컴퓨터라든지 인공지능 방법을 통해서 이제 언어의 장벽이라는 부분도 어때요? 이제는 그런 부분도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도 가능합니까? 평생학습 시대 아닙니까? 평생교육, 평생학습 시대죠. 그래서 이러닝이죠. 이러닝에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정보화의 이제 특징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정보화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먼저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반적인 특징에 있어서는요, 먼저 사회의 이제 보편적 현상이 있습니다. 자, 사회에서 이제 보편적 현상과 관련해서는 자, 수렵사에서도 원시 수렵사회입니다, 여러분. 농업사회, 공업사회,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사회까지.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현대사회는 서비스사회죠. 그러면서 인간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욕구에 모든 행동에 있어서는 효율성을 추구하더라.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자, 기계적인 체계화 현상이다. 자, 기계적 체계화 현상이라는 것은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있지만 하드웨어라고 하는 그런 장비나 장치들이 있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적절히 결합이 돼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에 관해서 지식이나 정보를 의미하고, 하드웨어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도구화나 또는 기계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효율적으로 추구를 할 수가 있죠. 효율성을 추구하는, 추구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다. 자, 이 얘기는요, 정보화라고 하는 부분이 산업 부문에서 보면 어때요? 생산성이라는 부분,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비용을 어떻게 될까요? 절감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의 누적화 현상. 자, 이 부분은요, 이런 부분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라든지, 자, 그러한 부분들을 기계에 너무 전달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정보화 정도는 어디에? 지식이나 기술에 좀 크게 의존하더라. 의존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융합화 현상입니다. 융합. 자, 이 융합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기술이나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조화롭게 상호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융합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많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키워드 중에 하나죠. 융합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산업 구조의 이제 전반적 현상. 자, 산업 구조에 있어서는요, 농업이나 어업이나 이런 이제 1차 산업으로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도소매라든지 금융, 또 건설, 개인, 사회 서비스업이라든지 3차 산업으로까지 이제 모든 적용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1차 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얘기죠. 어디까지? 3차 산업에까지도 모두 적용이 되더라.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정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특징이 있죠.
자, 사회적 특징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기반은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세계 경제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컴퓨터 기술이 있고 통신 기술이 점차 어떤 정보사회를 지탱하는 하나의 하부 구조로 구축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듣고 그것을 평가하고 감시하는 부분들이 가능하다. 또 위성방송, 유성방송, 비디오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그런 정보 매체의 역할들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국민 경제라든지 지역 경제에 있어서의 통합을 촉진해 주는 것이 바로 정보화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무슨 특징이에요? 사회적 특징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보와 지표와 지수예요. 정보와 지표.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정보와 지표에 대한 의미, 지표 또 지수, 요 구분을 좀 잘 해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잘 해두실 필요성이 있어요. 먼저 자, 정보와 지표는 무엇인가? 요거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정보와 지표라고 하는 것은 사회 경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의미죠. 그래서 정보화 현상이라든지 정보화 수준을 효율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을 형성하게 해주는 정보와 관련 지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정보화 지표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럼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이 필요성이 있겠죠. 자, 정보사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국가의 정보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어떤 개량적인 관리 목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개량적으로 수치화해서 만들어낸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부분별로 이제 정보화 현황을 파악해서 어떤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이제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무엇이 있겠어요? 무엇을 하겠다라고 목표 설정해 놓으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을. 자, 그리고 나서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정보화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지표의 분석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정보화에 대한 효과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개량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을 정보화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정보와 지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정보와 지수죠. 지수. 자, 정보와 지수는 이런 얘기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특정 대상의 정보화 수준을 총체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변화 추이를 예측하기 위한 추이다. 지수. 변화 추이를 예측하기 위한 하나의 지수가 바로 정보화 지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정보화 지표의 값을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수치화시킨 겁니다. 정보화 지표를 수치화시킨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 수준을 정량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이러한 정보화 지표를, 정보화 수준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정보와 지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전체에서 이제 정보화 수준은요, 국가 정보화 지수라든지 이런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자, 필요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필요하느냐면요, 국가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핵심 요소가 바로 정보화 지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국민의 삶의 질도 점차 향상이 되어 나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요건과 관련해서는요, 이러한 정보의 특성이라든지 변화를 반영하고 정보의 핵심화 부분을 측정을 해서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모델들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정보와 측정 지표의 종류가 있습니다. 측정 지표와 관련해서 이제 세 가지로 나오게 되죠. 뭐가 있습니까? 정보 설비 지표가 있죠. 정보 설비 지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정보 이용 지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보화 지원 지표. 이러한 세 가지로 해서 정보화 측정 지표는 세 가지로 구분해 보았다. 정보설비 지표라고 하는 것은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 관련한 인프라를 보급하는 것이고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정보 이용 지표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런 사회 구성원들이 이러한 정보를 얼마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자, 그런 부분들이 바로 정보통신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표라고 보는 것이. 이거는 이제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이용이죠. 얼마나 그런 사회 구성원들이 정보를 잘 이용할 수 있는가,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 다음에 정보화 지표라고 하는 것은 정보화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그러한 인력들이 국가사회 정보화를 주도하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비중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제 결정하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정보화를 측정하는 지표의 종류 세 가지입니다.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국가 정보화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에서도 이러한 정보화 정책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요. 우선은 정보화 정책과 관련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정보화 정책과 관련해서는요, 국가정보화 이제 기본법이 있습니다. 자, 서두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정보화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과 관련해서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정보화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관련한 부분 한번 좀 살펴보자면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국가정보화의 어떤 기본 방향, 그 다음에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해서 지식정보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두 번째입니다. 자, 정보를 생산, 유통, 활용을 해서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면서 그 활동의 효율화를 크게 도모한다. 세 번째입니다. 국가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공공기관이 이러한 정보화를 추진하거나 또 그런 각 분야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무엇을 통해서? 정보화를 통해서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정보화 이러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각 분야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무엇을 통해서요? 정보화를 통해서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바로 의도적이고 목표를 지향하는, 자, 목적 지향적인 그런 활동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기본법은 바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정보정책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정보정책은 자, 여기서도 이제 학자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포렛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컴퓨터라든지 정보통신 기술, 이러한 정보기술이 점차 시장이라든지 비시장 부분에 미치는 복합적인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영향에 대해서 제기된 문제들의 어떤 관심이다.
그렇게 좀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더는요. 자, 배더는, 자, 본질성을 원래 무질서하다. 그래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라는 부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성을 다룬다. 복잡하다. 복잡성을 다룬다. 그리고 그러한 기술적인 해법에는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식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한다. 여기 좀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롤런드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등장하죠. 롤런드. 자, 롤런드인 경우에는 자, 이러한 정보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 해결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양한 행위자의 어떤 태도, 동기, 그 다음에 가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각종 법령이라든지 또 사회 규범, 그리고 국제적인 합의, 조약의 어떤 합성물이 바로 정보정책이다라고 그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서커라고 하는 분은요. 자, 이분인 경우에는 정보의 모든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 이용자들이 적절하게 정보 활동을 보장하고 정보 제공자들이 효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자, 거래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나의 그런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과 행위를 정보화 정책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정보 정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정책을 좀 분류를 해보았죠. 분류를 좀 몇 가지 좀 해보았죠. 먼저 이제 국가에 있어서의 정보 정책입니다. 국가 정보 정책. 자, 국가정보정책인 경우에는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겠죠. 국가의 어떤 행정 조직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역의 정보정책입니다. 자, 지역인 경우에는요, 어떤 특정한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들이 있죠. 지역 주민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자, 그런 부분들과 연관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전송의 기반, 정보 전송 기반. 기반과 관련한 부분은요, 정보 기반의 어떤 사회적인 이용을 보장해주는 사회간접 자본입니다. SOC죠? 사회간접 자본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초고속 인터넷망이라든지 또는 케이블 TV망이라든지 통신이성,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정보의 유통 기반입니다. 정보 유통 기반. 자, 유통이니까요.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멀티미디어 이런 정보통신이 가능하도록 단말기기라든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러한 정보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제 정보의 응용. 응용 기반 정책이죠. 자, 응용 기반 정책과 관련해서는 특정의 어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엇이요? 교육, 의료, 행정, 산업. 자, 이런 부분도 고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사에 대한 기반. 자, 기반 정책과 관련해서는 자, 정보를 전송하고 정보를 유통하고 정보를 응용하는 이런 부분에 사회적으로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런 이용자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가치관이라든지 사회규범이라든지 그런 어떤 양식들, 그런 부분이 바로 정보사의 기반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 정책과 관련한 분류, 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러한 정보 정책의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정보 정책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과정은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제를 설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의제 설정.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줘야 되겠죠. 의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정책을 결정해야 되겠죠. 단계를 이제 거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정책의 결과를 미리 좀 예측해 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를 좀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결정하게 되면 당연히 집행이 이루어져야죠. 정책에 대한 집행 단계입니다. 집행. 자, 정책만 결정하면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집행을 해야죠. 추진력을 가지고 절차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고, 하고 나서는요, 평가를 해야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잘 이루어졌는지, 집행을 했는데 잘 이루어졌는지 평가하는 단계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제를 설정해 놓고 그러한 정책을 결정한 다음에는 집행이 이루어지고 나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최종적으로 평가라고 하는 과정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정보화의 효과에 대해서 도표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 교환이 이제 적용이 됐을 텐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일일이 제가 언급은 하진 않습니다만은 우선 이제 측면 한번 먼저 보죠. 산업 경제적인 측면. 중요한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무슨 부분입니까? 정치 권력적 측면이죠. 권력적인 측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사회문화적 측면이죠. 자, 산업경제적, 정치권력적,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자,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또 반대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정적 측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경제적 측면에서는 몇 가지만 좀 짚습니다. 자, 생산성이 향상이 될 수가 있고 노동의 질이 향상이 되고 어떤 소비자 중심의 경제라든지 자,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라고 본다면 부정적인 측면은요. 노동의 수요가 감축이 될 수가 있다. 또 시장이 불안정화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면 대량의 실직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력적 측면은 볼까요? 사회 참여가 확대가 되고 자유가 확대가 되면서 수직적인 위계 질서가 해체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요. 보이지 않는 손해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있다. 사생활이 침해가 될 수가 있고 정보 권력이 점차 강화될 수가 있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요. 개인의 어떤 자율성이 신장이 될 수가 있다. 사회적인 협력이 증대가 되면서 의사소통의 기회가 점차 증가가 된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은요. 코드화된 인간이다. 인간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점차 획일화될 수가 있는 거죠. 개인이 점차 고립화되고 생활이 점차 탈인간화되는 자, 그런 과정들을 보일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국가별 정보화의 추진 현황이 있어요. 정보화 추진 현황.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의 이제 유사한 기출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지문이 좀 출제됐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유사하게 기출로 해서 지문이 좀 출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각 국가가 나오죠. 먼저 이제 미국이 등장하죠, 미국이. 자, 미국인 경우에는요, 93년도에 N2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보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인 경우죠. 각 나라에서 이러한 국가별로 정보화 추진은 무엇을 했는지 그걸 꼭 정리해 두십시오. 자, 영국인 경우에는 2009년도 6월에 디지털 브리튼이라고 하는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네트워크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참여하고 그런 디지털의 공공 서비스를 증진하게 되는 그래서 정부에서 ICT 전략을 수립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죠. 일본. 자, 일본인 경우에는요, 2009년도에 이재팬이라고 해서 전략을 2015까지 해서 수립을 해놓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15년도까지 국민사회의 어떤 풍요로움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미래의 어떤 이런 비전도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이죠. 어디죠? 중국이죠, 중국. 자, 중국인 경우에는요, 2050년에 참 오래된 후입니다만은 모든 중국 국민들이 정보의 격차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등 ICT를 이용할 수 있는 목표를 원대한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를 통한 산업화, 산업화를 통한 정보화 이런 것을 이제 촉진하기 위한 것이죠. 특히 의료, 교육, 재난, 재해와 관련한 긴급 대응의 서비스, 인구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우리 이제 한국인 경우에도 국가정보화 추진 전략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각 나라별로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좀 잘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사하게 이제 지문에 출제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